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샤오신 패드 12.7 2세대 버전의 정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탭 프로라는 이름으로 정발을 했는데요, 12.7인치 1세대가 워낙 가성비로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2세대 제품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가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정발 제품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점까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발 소식을 듣고 나서 몇 가지 걱정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너프를 먹여서 나오지는 않을까. 똑같은 사양으로 정발을 한 것 같아요. 가격도 펜슬을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발 사양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린 컬러가 정발 제품이고요, 그레이 컬러가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반사 방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일반 버전을 구매했고요, 종이 질감 필름을 추가로 부착을 했습니다. 빛반사에 예민하신 분들은 반사 방지가 되어 있는 버전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종이 질감 필름을 부착을 해도 어느 정도 빛반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슬을 동봉해 준 부분은 국내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좀 캐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슬에 대한 테스트도 제가 직접 해드리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자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뒷부분에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겹쳐놓고 보면 1세대 제품이 아주 미세하게 크기는 하지만 뭐 거의 동일한 하우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피커도 쿼드 스피커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은 사실은 거의 동일해요. 1세대의 경우에는 뒷면 카메라에 800만 화소를 넣고 전면 카메라에 1300만 화소를 넣었는데 2세대는 그걸 바꿨습니다. 뒷면에 1300만 화소를 넣었고요, 전면에 800만 화소를 넣었어요. 그리고 뒷면 디자인도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펜슬이 부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를 해줬다면 2세대의 경우에는 펜슬 그림을 그려서 부착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자, 보다시피 뒷면 카메라가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의 호환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긱벤치 스코어를 통해서 성능 비교를 해보자면 싱글코어에도 차이가 좀 났는데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30% 이상 차이가 나면서 둘 간의 비교를 하기에 좀 미안할 정도로 2세대가 확실히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GPU 스코어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넘사벽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디어텍 8300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차이점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단순히 러닝타임의 문제뿐이 아니라 충전 속도에서도 1세대는 25W급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고요, 2세대는 45W급을 지원합니다. 삼성 제품으로 보자면 초고속 충전 1.0과 2.0 정도의 차이인데 저는 사실 45W급 충전을 하더라도 일부 구간만 45W를 충전하고 나머지는 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꾸준하게 90%까지는 45W를 유지한 채로 충전을 해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충전 속도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요, 충전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 2세대는 30분 만에 40% 남짓 충전이 됐고요, 1세대는 30분 동안 25% 충전이 됐습니다. 1시간이 흘렀을 때 2세대는 82%, 1세대는 56%로 차이는 크게 벌어졌고요, 90% 충전까지 2세대는 1시간 5분, 1세대는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100% 완충까지 2세대는 1시간 20분, 1세대는 2시간이 걸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80% 정도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배터리 건강과 효율에도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80% 충전까지 비교를 해보더라도 2세대 제품이 1세대보다 30%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둘 다 최대 밝기 상태에서 러닝타임 체크를 해봤습니다.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첫 번째 루프를 돌리고 나니 2세대는 10%가 소요됐고요, 1세대는 12%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루프는 2세대 7%, 1세대는 10%를 사용했고요, 한 번 테스트를 하는데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 세 번을 돌린 1시간이 경과했을 때 2세대는 75%가 남아 있었고 1세대는 69%가 남아 있었습니다. 2시간이 경과했을 때 여섯 번째 테스트가 완료됐고요, 2세대는 51%, 1세대는 40%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1바퀴째를 돌리던 3시간 29분에서 1세대는 아웃이 됐고요, 2세대는 12번째 바퀴를 돌리던 4시간 7분쯤 아웃이 됐어요. 둘 간의 러닝타임 차이는 38분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태블릿은 보통 전원을 분리한 상태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꽤 큰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로 3D마크를 돌리지 않고 일반적인 문서 작업을 하면서 대기했던 제품은 벤치를 돌리던 2세대 제품이 아웃됐을 때 25% 정도 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4시간 반에서 5시간
시간까지 일반적인 사용 시간이 나온다라고 보면 배터리 타임도 상당히 준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액세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봉되어 있는 정품 펜슬인데요. 이번에 펜슬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괜찮습니다. 1세대 제품을 사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지금 필기용으로 쓰기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텍 8300의 성능이 좀 올라오고 확실하게 펜슬을 사용할 때 딜레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앱은 플렉슬인데요. 기본 메모 앱보다 플렉슬에서 확실히 사용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직접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플렉스를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위쪽은 종이 질감이 붙어 있고요. 아래쪽은 강화 유리가 부착된 2세대 제품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니 진짜로 거의 동시에 이제 따라옵니다. 사용을 직접 해보면 아무래도 필기를 할 때에는 종이 질감을 부착하는 게 확실히 이런 삐침이나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기용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종이 질감 필름을 꼭 부착을 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펜슬은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부착까지만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자력으로 붙는 곳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부착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키보드를 부착하기 위한 자력 때문에 붙는 것 같고요. 펜슬을 보관하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은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존의 BTP131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 펜 3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부착을 했을 때 보시면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너프가 된 걸까요? 2세대에는 BTP131 프리시전 펜 3의 충전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생긴 게 달라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원 모양으로 된 지점에서 무선 충전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2세대 제품은 이렇게 펜슬이 부착되는 부분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프리시전 펜 3가 충전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필기감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S펜만큼 좋냐? 그건 아닙니다. S펜이나 애플 펜슬급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레노버 펜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정도 더 발전을 하면 이제는 진짜로 겨뤄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정품 키보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화면상 왼쪽에 있는 제품이 1세대 키보드고요. 제 왼손에 들려있는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2세대 키보드입니다. 뒷판은 이렇게 카메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데 아래판은 붙여보니까 놀랍게도 호환이 됐습니다. 킥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 지금 부착을 하는 키보드는 1세대 제품이에요. 1세대 제품을 부착을 해도 이렇게 인식을 해서 바로 PC 모드로 진입을 했고요. 제가 타건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세대의 타건감이에요. 자, 이번에는 2세대 제품을 부착해 볼게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실제로 2세대 제품이 조금 더 쫀득하고 키보드를 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보드를 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움직여 봤을 때 1세대 제품은 조금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2세대 제품은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살짝 변했습니다. 2세대 제품이 조금 더 밝은 그레이 톤이고요. 1세대 제품은 조금 더 진한 그레이 톤을 가지고 있어요. 타건감을 제외하고 키보드의 배열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앱 1, 2 핫키가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앱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서 숙제 타임을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다올류 키보드인데요. 태블릿의 키보드가 본격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키보드 북커버를 사용하는 게 낫겠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주로 사용하다가 태블릿은 가끔씩 페어링을 해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EK106 프로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 모델에서 LCD를 빼면서 가성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에요.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유선 연결을 통해서 제품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2.4기가 동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3채널까지 페어링이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 블루투스를 사용하실 때는 측면에 있는 버튼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EK106 프로가 잡혔습니다. 타건감을 바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약돌 소리가 나는 타건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클라우드 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이 더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저소음 축이 들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소음 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 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성비 제품의 경우에는 축 선택지를 안 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제품은 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색상도 4가지가 존재합니다. 화이트와 블랙은 정각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민트와 스모키 컬러는 측각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시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발과 직구 제품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오신 패드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직구한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노버 측에서 반글화를 잘 해놓은 거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그 반글화를 깨고 사용자들은 또다시 반글화를 하기 위한 옵션을 찾고 이런 과정이 지금 좀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정발을 구매하시면 한글화, 반글화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앱을 다운받거나 다운받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이슈가 생겼어요.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을 하게 돼서 다스님이 올려놓으신 커뮤니티 글을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는데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둘 테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정발과 직구의 가장 큰 기능적인 차이점은 퀵쉐어였습니다. 정발 제품의 경우에는 퀵쉐어가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바로 파일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퀵쉐어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게 뭐 큰 장점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동을 해야 되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이디어 탭 프로하고 비교해 볼 만한 국내 제품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S9 FE 플러스가 12인치대로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화면 밝기에서는 FE 플러스 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데 사이즈 면에서는 위아래 렛터박스가 좁게 형성이 되면서 0.5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 탭 프로 쪽이 더 좋았어요. 갤럭시 탭을 구매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패드에 비해서 영상 보기에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아이디어 탭 프로가 갤럭시 탭보다 오히려 영상 보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능을 비교하자면 사실은 S9 FE 플러스가 상당히 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둘 간의 비교를 보면 CPU 스코어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싱글 코어도 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멀티코어는 그보다 더 많은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S9 FE 플러스가 사실 지금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원 UI가 올라가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아마도 그 무거움 때문에 조금씩 버벅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면 밝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펜슬 사용이 많다라고 하면 S9 FE 플러스 쪽이 우위에 있지만 나는 미디어 감상이 더 많고 조금 더 가성비 모델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디어 탭 프로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아이디어 탭 프로는 4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갤럭시 탭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가 2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자, 총평을 드리자면 정발된 레노버의 아이디어 탭 프로 생각보다 짱짱하고 괜찮았다. 펜슬이 동봉된 기능도 나쁘지 않았고 이 정도면 가성비 모델로 추천드릴만 하겠다 라는 결론을 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